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들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우선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오늘도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브리핑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요. 트론인데요. 트론의 이제 저스틴 선 CEO가 오디세이 3.1 업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밝혔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더보다 200배 빠르고 이오스보다 100배 저렴하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33조 원 기금 굴리는 미 예일대에서 블록체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학교에서 이 블록체인계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 집단이잖아요. 대학교는. 근데 그곳에서 블록체인에 투자했다라는 부분도 좀 색다른 뉴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 비상장 주권 거래 증권사가 직접 검증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비트, 업비트의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에서 설립한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인데요. 탈중앙화 거래소 보면 거래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히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트론 소식이고요. 자, 저스틴 선이 이번에 또 계속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오디세이 3.1 업그레이드를 버전을 이제 진행하고, 트론의 커뮤니티인 트론 위원회 기능과 TVM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 시대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오디세이라는 부분은 그 컨텐츠 제작자 및 소비자의 이제 독점적인 커뮤니티를 조기 도입 및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속도와 비용 면에서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지금 이제 저스틴 선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더리움과 이오스로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거기에 견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시행하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이런 걸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스틴 선은 이더리움보다 200배 더 빠르고 이오스보다는 100배 더 저렴하다라는 이제 이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멘트 자체는 마케팅용이고 이 전반적인 기술이 이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해서 사용자층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가격도 반영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스틴 선이 너무 이쪽에 좀 치중을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나라는 좀 우려도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저스틴 선이 저번에는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시총으로 해서 총 10위 안에 드는 걸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위를 하고 있고 10위인 이제 모네르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13위였다가 아이오타와 이제 대시를 추월하고 11위로 이제 올라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위 안에 들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6개월 안에 뭐 들어선다고 하는데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0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이 업그레이드들이 이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서 올라간다면 뭐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트론에 관한 추가적인 소식은요. 비트파이넥스에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엔화 그리고 파운드, 유로 등의 이제 세 가지의 법정 통화로 거래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도 실제적으로 거래가 몇 개 안 돼요. 실제 그 코인이. 근데 거래량이 꽤 높은 편이고 거기가 좀 알아주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을 해서 엔화와 파운드, 유로 등이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트론의 긍정적인 뉴스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트론이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저렴하게 쓰이면서 사람들의
유저들이 늘어나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예일대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이 암호화폐 기금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일대가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계에 기금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요. 이게 조금 살펴볼 만한 게 있어요. 지금 보통 대학교는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그 기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 기금들이 그냥 썩혀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총 그 자금 운용을 하는 금액이 300억 달러예요.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3조 한 9,15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기부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중에 일부를 이제 그 크립토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크립토 펀드에 들어가는 건 이제 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4,522억 원 정도의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를 크립토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펀드고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펀드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주요적인 사람들이 코인베이스의 공동 설립자 프레드 에르삼과 그리고 세콰이어 캐피털 출신 매트 황,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의 크립토 펀드 담당자였던 찰스 노에스가 함께 만든 이제 펀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기금 운용 담당자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 담당자, 예일 대학교의 이 기금 최고 투자 책임자가 1985년도부터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워렌 버핏, 예일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평균 수익률이 13.9%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믿고 맡기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번에 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예일대에서 이 기금 운용 계획안을 살펴보면 기금의 60%를 벤처 캐피털, 헤지 펀드, 그리고 차인매수 등에 투자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기금 투자도 이 계획안의 일환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22억 원 정도를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도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전체적인 기금에 보자면 뭐 조금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 이제 들어간다라는 부분, 대학교에서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 보이고 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 이런 대학교에서도 투자를 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가 들어오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계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블록체인 비상장 주권 거래 증권사가 직접 검증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비상장 주권이 있습니다. 이제 상장하기 전에 우리 그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 같은 이제 그런 그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지 않은 비상장 주권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근데 이제 금융 투자 업계가 이것에 이제 그 손발을 걷어붙이고 지금 나선다라는 부분인데요. 증권사가 이것에 직접 참여를 한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 블록체인을 통한 비상장 주권 거래 개념 증명을 이달 중에 개설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20개 이제 증권사가 들어가는데 이 증권사가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POS나 뭐 이런 방식 있잖아요. 채굴 방식 중에 그
그리고 우리가 이오스가 사용하는 21개의 BP가 이제 개념 그 증명을 하는 요 방식, 그 장부를 작성하고 개념을 증명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21개 증권사가 이런 증명에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장 주권을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금융업계에서 증권사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구나가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상장 주권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조금 더 자유로운,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상장사들은 뭐 이런 것들은 좀 규제가 심하고 그걸 다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증권사에서 비상장 주권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다루기가 쉬우니까 이 부분은 먼저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와 이제 금융 기관들, 이 업체가 어떻게 이제 손발을 맞춰서 증권들의 이제 토큰화 이런 것들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하기엔 큰 틀에서는 나중에 증권의 토큰화도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올비트 소식인데요. 올비트라는 업체는 실제 지금 업비트를 설립한 그 두나무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나무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나온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이 올비트가 의외로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지금 그 탈중앙화 거래소 부분 거래량이 세계 1위에 올랐었다고 해요. 이 부분 상당히 고무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탈중앙화 거래소를 많이 썼나 했는데, 거래량이 꽤 많이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색다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코인마켓캡 기준 세계 12위에 올랐어요. 그 정도로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고, 덱스 부분에서,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고, 1거래량이 약 875억 원 정도, 꽤 높죠.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와 견주는 이제 거래량으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참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올비트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꽤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가 좀 보입니다. 지금 바이낸스도 탈중앙화 거래소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실제 많은 경쟁 업체들이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들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대세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들어요. 2019년도에는 앞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제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해킹 위험이 너무 이제 높기 때문이죠. 계속 해킹과 그런 공격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중앙화 거래소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비트가 지금 근데 그 무료화 정책에서 이제 유료화로 전환을 됐어요. 근데 유료화로 전환된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비트에는 굉장히 희소식이고요. 이런 트렌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중앙거래소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영향을 또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탈중앙거래소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리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직접 선택,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